그럼 시그널픽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자주 나오죠. 네.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정치 구단 모셨으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날인데요.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찍 윤패. 일찍 1번 유패. 찍으면 윤석열 패배. 네. 저는 진교훈 예. 민주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예측이 맞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밤에 그렇죠. 예. 골프도 정갑 벗어봐야 알고 네.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열어봐야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이따가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전직 국정원장을 모셨으니까 어제 발표된 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상 해킹을 한번 해봤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이제 선관위가 좀 해킹에 취약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은 안 한 걸로 하고 안 한 사람은 한 걸로 해서 여러 가지 투 개표 결과가 조작이 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국정원이. 전직 원장이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가상 해킹으로 뚫리는 게 선관이다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예. 윤석열 정권은 저를 고발을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발당하는데 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왜 국정원이 하필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날 그러한 것을 발표했는가 예. 하는 정치적 의도가 좀 의심스럽고요.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가상 해킹을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선관위는 잘 뚫려요. 원래 잘 뚫립니까 선관위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보안 의식을 굉장히 강조해도 국정원 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위에 늘 이 법을 보강해달라 예.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국정원의 해킹 방지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 CIA와 미국 CIA와 우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 불특정 다수를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러시아에서는 해킹을 하지만은 네. 만약 선거 때 선관이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국정원이 해킹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 아, 그렇지만은 늘 뚫리는 기관들이 뚫리더라고요. 선거 뭐 개인 기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산 기업도 뚫리는 회사들이 꼭 뚫려요. 그래서 보안 의식이나 국정원이 요구하는 경찰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사가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기관 또는 개인 기업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근데 자주 뚫린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선거 기간이 되면 국정원에서 해킹 보안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 때 이게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또 이러한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선거 때는 집중적으로 해킹 방지 시스템을 작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면서도 지금 해킹 가능성이 발견이 된 거지 그동안의 선거에서 실제로 해킹이 일어나서 조작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긴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 사실 선거에도 그러한 예. 것은 없었고 네. 가상 해킹 할 때 있었고 때때로 북한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해킹할 때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든지 많아요. 네. 언론사도 다 당하고. 그럼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선관위가 자주 뚫리는 건 사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그 법을 좀 보완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국정원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네. 이 전문가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특정한 개인한테 좀 보자, 네. IP를 보자 했을 때 본인이 국정원은 그런 권리가 없다 하고 거부를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국정원이 조금 더 이제 책임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에서 불특정 해킹을 엄청나게 많이 트라이를 한다고요. 네. 시도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방산업체나 국가기관, 뭐 대통령실 이런 데는 늘 해킹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선관위가 선거 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선관위는 자주 뚫리는 곳이고 뭔가 보안 의식에 있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 네, 그런 점이 국정원에게 있어요. 권한을 좀 줄 필요가 선관위가 좀 있다. 아주 루스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 내부에서 도와주는 가담자가 없으면 해킹될 일 없다. 이렇게 어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글쎄요. 선관위 반박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관위 반박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네, 없다. 없어요. 지금 근데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거 보면은 왜 보궐선거 본투표 하루 앞두고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고요. 근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투표 같은 경우도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글쎄요. 수개표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야에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네. 수개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그렇죠. 다시 예. 옛날로 돌아가는 자유당 거니까.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예. 지금 뭐 그럼 해킹한다고 컴퓨터 쓰지 말아요. 도청한다고 전화 쓰지 말아요. 이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조금 보안을 더 강화해서 그렇죠. 뚫리지 예.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그러한 기술은 우리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 저는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아요. 예. 이 가능성도 저는 조금 어제 이 발표 내용을 보고 든 생각인데 지금 그냥 이것도 가상 해킹을 한번 해봤는데 뚫렸다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가상 해킹은 몇 번씩 연습을 해요. 예. 일정한 코드를 주고 한다. 네. 해도 뭐 선관위 등 몇 곳은 잘 뚫리더라고요. 그 전에도 뚫린다. 보면은. 근데 이 정도로 잘 뚫리면 국정원이 조금 이제 뭔가 방어벽을 조금 더 촘촘하게 친다고 해도 북한 같은 경우가 사실 좀 해킹 기술에 좀 능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선거철에 뭔가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킹 시도를 했을 때 뚫릴 가능성은 좀 없을지 그 부분이 그것은 걱정되거든요. 예.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네. 곳에서 우리가 집중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선거 때 선관위가 그러한 해킹당할 우려가 있으면은 국정원과 경찰에서 집중 방어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뭐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국정원을 믿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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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중국, 러시아가 네. 제일 해킹을 잘한다. 하지만은 CIA 개통이죠. 네. CIA에서 직접 하는 산하 우리 국정원의 해킹이나 해킹 방어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다.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역대 선거가 약간 뭔가 상당히 조금 박빙으로 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를 들면 또 그 개표 과정에서의 약간의 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든지 뭐 투표 용지가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다 뭐 이렇다든지 그게 나오면은 사실 늘 선거 조작 의혹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글쎄 말씀하신 그게 대로 해킹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해킹은 결과가 아닌데 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은 방어할 수 있다. 네. 믿으면 된다. 저는 국정원을 거듭 믿으면 된다. 예,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일을 앞두고 약간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인데 유세 중에 했던 발언이 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그런 뭐 욕설이라든지 막말을 하는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라서 그냥 한번 그 말을 읽어드리면 유세 중에 마지막에 뭐 지랄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진교훈 후보를 상대로 진교훈 후보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거다, 막말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기에 원장님 보시기에 안철수 의원이 원래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은 아니긴 하잖아요. 뭐 어떤 맥락에서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그런 말을 썼겠죠. 진교훈 후보를 향해서. 예. 그렇지만은 그 해명이 더 나쁘더라고요. 해명? 그 네. 뭐 시민이 욕설한 시민이 거를 욕설하는 예. 것을 뭐 희화? 유머로 받았다. 유머로 받았다. 네. 유머로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 심지어 최순실한테도 연병 안에 네. 해도 최순실가 유머로 받았어요? 그건 안철수 의원의 인격을 의심하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 네. 참 급하긴 급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뭔가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이 본인에게 그런 욕설을 하더라도 그냥 넘겨야 될 일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다시 말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우리가 정치를 하고 공인이면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 가면은 예. 비난도 받고 찬사도 받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지만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원전에서 욕설을 들으면? 욕설 들으면 웃으면서 못 들은 척 해야죠. 그걸 같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하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강서구 이제 선대위에 이제 3인 고문을 맡아가지고 어제도 갔고 이제 여러 차례를 가고 있어요. 아마 매일 가죠. 예. 안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 돕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자기는 당 대표를 나오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해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거기를 가더라고요. 아, 안철수, 주변에? 나경원 전부 예, 다. 네. 그러면 강서 구민들이 볼 때 저 대통령한테 깃뺨 맞은 사람들이 예. 왔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저는 예. 윤석열 정치가 바보 정치다. 바보 어떻게 정치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역대 보궐선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조용하게 네. 그 지역에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지 강서구청장 선거를 대통령 선거로 전국 선거로 키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 대통령하고 하트라인을 가지고 있다. 뭐 1년에 1,000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뭐 왕의 남자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는 거고 후보 쪽에서 약간 내가 아니, 여당 대표 여당 후보다라는 거 강조하면서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그것을 있지 강조한다고 않을까요? 예.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매일 가서 있고 안철수, 뭐 나경원, 네. 정진석 모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 선거로 만들으니까 과열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고 네. 김태우 후보가 패배됐을 때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저런 바보 짓을 하는가 참 개탄했어요. 예. 내가 숫자 얘기를 했어요. 보궐선거는 그러는 게 아니다. 네. 거기다 맡겨둬라.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게 마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이제 애국심을 가진 당원이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다 그렇게 보면 키우니까 예. 팔을 키우니까 야당에서도 따라가는 거죠. 먼저 그래서 팔을 키우는 거는 정부 보면은 여당이다.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예. 정권 심판론이다 하는 게 53.4%, 정권 안정론 39.7%. 예. 훨씬 정권 심판론이 앞서가잖아요.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선거의 분위기를 그렇게 그렇죠. 끌어갔다. 아니, 이런 선거가 없어요.
지금 뭐 한 줄 평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거를 졌을 경우의 상황을 선거가 지고 한 달 후를 가정을 해본다면 한 줄로 어떻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위 체제로 간다. 한 달 후면 이미 비대위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 예, 거기에 무공천하겠다. 휘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야? 복권했으면 대통령이 복권했으면 공천하라는 소리 아니야? 이런 사인을 받고 공천해가지고 적골됐다고. 그런 사인을 직접 냈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그러나 패배에 대해서는 대표가 책임지지 대통령이 책임지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M은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비대위 체제로 그렇게 갈 봅니다. 것이다. 그럼 반대 상황도 사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투표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당이 뭐 이길지 질지는 알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이 보궐선거를 졌을 경우에 한 달 뒤는 어떨 것 같으세요? 민주당은 오히려 투쟁을 강화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선거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럼 대통령이 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는 책임 안 져도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이유는 없을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책임지고 아니 비대위로 김기현 간다. 대표는 지금 현재 네,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으니까. 공천을 했고 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울산 남구는 서울의 강남입니다. 자기 지역구예요. 예, 거기서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패배를 했어요. 당대표가. 네, 그다음에 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패배의 이미지를 가진 대표가 어떻게 내년 총선을 이끌 수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은 대통령이 책임질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은 절대 책임 안 져요. 예. 뭐 그렇기 직접적으로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한 것은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뒤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사실 글쎄요. 뭐 겉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 개입 안 한 증거가 또 어디 있어요? 네, 어? 예, 개입한 증거도 없지만은 어떻게 됐든 뭐 다 그러잖아요. 네. 왕의 남자다. 하트라인 있다. 뭐 1년에 뭐 40억 애교인데 그것은 내가 1,000억씩 대통령한테 직접 가져온다. 예, 이런 것은 만약에 집권 여당 후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자제를 시켜야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인데 그걸 책임 안 지면은 당 대표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죠. 그 예. 김기현 대표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따라 김기현 대표만 처참하게 될 그렇죠. 거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 진다고 해도 뭔가 선거 전략에 좀 수정이 선거에 진리가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병원에서 일단 퇴원은 했고 퇴원 후에 바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갔던 게 진규현 후보 지원 유세 현장이었는데 지금 보셨을 때 이게 그 건강 상태가 이제 아직도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뭔가 국회 당 대표로서의 당무에 복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원으로서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의정 활동에 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원 유세 한번 하고 이제 치료만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당은 왜 있습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선거는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방위로 저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네, 퇴원하면서 가서 한 6분 얘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예, 하신 제 일성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넘자. 네, 즉 지금 현재 당내에서 소위 찬성파들, 해임한 찬성파들을 색출하자, 축출하자, 친명 비명 난리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일거에 네, 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메시지를 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뭐 이 얘기도 좀 그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도 있고 이제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공천할 수 없다. 뭐 그건 저는 원론적이고 홍익표 당연한 얘기 같긴 합니다. 대표가 예. 최소한 네. 이재명 대표와 역할 분담을 했지 않는가. 지금 이 상태로 분열 내부 총질을 하면은 예.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예산 네. 국정감사 국회예요. 예. 이것은 지금 야당 타임이에요. 국회가 이렇게 되면 저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는 네. 야당 타임인데 네. 여기에서 친명 비명 뭐 수박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가 하루 전에 네. 하루 전에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은 공천 안 한다. 예. 기강을 잡는 거예요. 그게 비명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됐든 네. 그 비명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원내대표로서 기강을 잡고 당 대표는 작은 차이는 극복하자. 예. 이게 그게 뭐 잘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두 사람 말이 다른 말은 아닐 수 있겠네요. 다른 말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같은 말이라고 봐요. 더 이상 왜냐하면은, 당을 예, 당 내를 당 공격하지 말고 대표는 네. 분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분열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민주당이 바라는 단합된 민주당, 예. 강한 민주당, 예. 윤석열 독주 정치에 저항하고 싸우는 민주당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면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말썽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의 기강을 잡아서 도움되는 일을 해라. 네. 왜 총질을 앞으로 하지 옆으로 하느냐 이런 의미의 원내대표로서 예산국회와 국정감사를 잘 하려고 한 그러한 전략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럼 이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직 뭐 공천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어가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와 국무위원 출신에게 가산점을 좀 주고 당대표 포상 실적도 뭐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친명계 위주로 좀 가산점이 가게 되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비명계를 찍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분명히 어떻게 나오긴 하거든요. 됐든 예. 총선은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단결해서 예. 강한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치에 투쟁하는 민주당이 아니면은 국민들로부터 배책받습니다. 예. 그런데 명색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친명 비명 갈라서 그러한 공천을 하면은 그건 패배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으로 저도 믿어요.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저도 예. 해남완도 진도에서 현역 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불이익이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내가 극복할 문제지 어떻게 당 대표가 저한테 뭘 해주고 현역 의원한테 뭘 해주겠어요. 예. 공정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 그 하태경 의원은 비교적 네. 국민의힘에서 바른 말을 하는 참 훌륭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거기에 느닷없이 서울로 오겠다. 거기에 누가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네. 대학 동창, 윤석열 누굽니까? 예. 대통령의 뭐 선봉장, 네. 석동현 전 검사장, 지금 현재 평통 사무처장이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석동현 그렇기 변호사가.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는 거지. 지금 뭔가 당에서는 박수를 쳐주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그냥 쫓겨나는 거다. 그렇죠. 예.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은 거기부터 지금 검찰 출신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직 간 건 아닌데 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지금 원장님 그렇게 보시기에.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역 의원과 경쟁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의 험지 출마 수도권으로의 어떤 지역구 이전에 대해서 원장님은 좀 높게 보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역 의원과 함께 예전의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전 지역구는 목포입니다. 예, 아 지금 해남으로. 예, 예. 그래서 제 고향 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낙후된 네. 해남 완도 진도 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예. 석양을 네. 벌겋게 물들이고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리 갔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호남 정치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도 제가 할 일이 거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원장님께 줄 거다. 그건 이렇게 모르죠. 보십니까? 예. 그건 모르지만은 저는 예. 저 한 집은 누구 주겠어요.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 현역 의원 또 있죠. 예. 다 있죠. 현역 의원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저만큼 네. 윤석열 독주 정권의 대학에서 투쟁하고 저만큼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네. 저는 그걸 자신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뭐 30-40% 네. 앞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거기 말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누구세요? 제가 지금 너무 그건 원장님 제가 얘기만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경쟁자라서? 아니 제가 경쟁자라서가 한번- 아니라 예, 한번- 그분한테 네. 후배한테 뭐 어. 미안하잖아요. 아 너무 혼자 이제 원장님 홍보 기회를 제가 드렸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원장님이 지금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내가 예전 지역구가 아닌 고향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의 어떤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고향 발전을 네. 위해서. 그런데 사실 전국구 정치인이시잖아요. 뭐 어디서나 전국 누구나 알 수 있는 전국구 정치인이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에게 그러면은 약간 그 지역구를 좀 옮겨서 뭔가 수도권에서 조금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옮겨달라는 요청이 온다면은 만약에 어떻게 저는 대답을 하실 고향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마지막 석양을 뻘겋게 물들이겠다. 만약 거기에서 성공하면 더 큰 것으로 도전한다. 예. 이 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도와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 줄평 해주신 거 한 달 뒤에 여야 상황 예상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부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